민선 8기 박형준호가 출범한 지 7월 1일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 한 점을 돈 민선 8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부산이 올해 3월 기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해운대구도 신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는데 동별로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안성민 전반기 의장이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에서도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민선 8기 박형준호가 출범한 지 7월 1일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 한 점을 돈 민선 8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김한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형준호가 임기 초부터 전력을 쏟아부었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유치는 실패했고 박형준 시장의 성적표에 기록됐습니다. 2035년 재도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굵직한 지역 현안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15분 도시 조성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이 전국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등 지역 소멸 위기 극복도 큰 숙제입니다. 산업은행 이전 또 글로벌 오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같은 구조를 혁신하는 관련 내용들은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요. 지속 가능하고 도시 환경 또 도시 경관과 연관된 그런 비전을 구체화해야 하려고. 부산시는 그러나 지난 2년 30년 수건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확정하고 건설공단이 건립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돌봄과 민생 회복에 집중했고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재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년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2년은 그 토대를 발판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을 살리고 부산을 도약시키는 일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남은 2년 우리가 펼쳐왔던 이 정책들을 일관되게 아주 서로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들을 일관되게 저는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환점을 돌아선 민선 8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산 시민들의 따끔한 채찍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의 많은 시군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죠. 무엇을 근거로 소멸 위험 지역을 정하는 걸까요? 바로 소멸 위험 지수로 결정되는 겁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20세에서 39세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고령자에 비해 20, 30대 청년의 인구 비중을 보는 거죠. 이 소멸 위험 지수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진입 단계,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단계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은 올해 3월 기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해운대구도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는데 동별로 뚜렷한 양극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부산의 소멸 위험 지수는 0.49, 광역시 중에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광역시 전체 45개 구군 중 21곳이 소멸 위험 지역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부산입니다.
특히 영도구는 소멸 위험 지수가 0.256으로 광역시 9지역 중 가장 낮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영도구를 비롯해 기존의 부산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던 원도심 지자체 외에도 해운대구와 동래구, 북구, 사상구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고층 아파트와 각종 문화시설이 밀집한 화려한 외면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동별로 인구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피난민들의 정책 이주 지역으로 정주 환경이 열악한 반송 반여 지역의 경우 소멸 위험 지수가 0.2 안팎을 보이며 소멸 고위험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아파트 밀집 지역인 좌동과 중동 등은 소멸 위험 진입 기준인 0.5를 웃돌았습니다. 광역 내에서도 광역 지역에 보다 더 이제 잘 사는 지역보다 이제 못 사는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지역을 좁히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의 그 인구나 일자리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30년 후 부산의 20, 30대 여성 인구는 절반이 줄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분의 2가량이 늘어날 전망. 지역 소멸의 흐름을 늦추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 또 기존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더군다나 최근에 더 많은 정책들, 인구 감소 대응 지역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 어떤 쇠퇴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이 대부분 다 이제 인프라 정책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네. 그런 정책 방향성과 타겟팅 다 잘못됐. 특히 청년 정책과 인구 유입 정책의 경우 기존의 일자리 유치 노력과 함께 교육과 주거, 복지 정책을 연계해 지역의 정주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기를 느낀 부산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인구정책 담당관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등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회도 안성민 전반기 의장이 이끌게 됐습니다. 부산시의회는 1일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안 의장은 후반기 의장 후보로 홀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제1부의장은 이대석 후보가, 제2부의장은 이종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강철호 의원이 선출됐고 기획재경위원장 성창용 의원, 행정문화위원장 송상조 의원, 복지환경위원장 윤태한 의원이 뽑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은 김재훈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최도석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윤희련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은 김효정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기장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졌습니다. 기장군의회는 1일 제28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에는 박홍복 의원이, 부의장에는 구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회 운영기획위원장에는 박우식, 문화복지행정위원장은 박기조, 경제도시안전위원장은 맹승자, 윤리특별위원장은 구혜진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날 의장단 구성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일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직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가져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의도 없이 의장단 구성을 결정지었다며 피켓을 들고 항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장군 지역의 100여 개 어린이집에서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한 연합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기장군 어린이집 연합회를 주축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은 KTX 이음 기장군 정차역 유치 염원을 담은 손편지를 작성하고 응원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장군은 이번 달 국토교통부를 방문할 때 국민들의 유치 염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일 부분 개장했던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을 포함해 광안리 다대포, 송도, 일광해수욕장 등
부산 지역의 7개 해수욕장 모두 전면 개장했습니다. 이날 개장한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올해 개장 기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다대포 해수욕장 등의 안개형 냉각수를 설치하고 7개 해수욕장에 특별 청소비 1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7월부터 10월까지 중구와 북구, 사하구 일대에서 2024 별바다 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22년 국제관광도시 야간관광 사업으로 처음 시작해 올해 3번째를 맞는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광복동 등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지는 나이트 미션 투어와 용두산 공원에서 펼쳐지는 MZ세대의 야간 놀이터 용두산 공원 나이트 팝업 등 9개 프로그램이 133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부산 관광포털 비집부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집중호우로 양식 전복의 저염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림수산과학원은 올해 7월에서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마 기간 염분 농도가 낮아져 전복이 폐사되지 않도록 철저한 양식장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양식 전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두리 수심을 5m 이상 깊이로 내려 표층에 떠 있는 담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먹이 공급을 중단해 먹이 부패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경남지부는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전국에서 현재 65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고령화 속도에 2027년에는 약 7.5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요양보호사에게 호봉제를 도입하고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첫 시작으로 도민들과 만났습니다. 1일 오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주제로 한 도민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농업과 의료, 관광,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 80여 명의 도민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도의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마약 예방교육 확대, 농가 난방비 지원, 저출산 난임 문제 해결 등을 건의했습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지역경제 제도약에 확실한 기반을 다졌고 후반기 도정은 힘들고 어려운 도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A경감이 구속됐습니다. A경감은 부산 지역 중견건설업체 사주 일가 비자금과 로비 사건과 관련해 내부 수사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에 앞서 지난달 A경감이 소속된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중견건설업체 사주 일가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금융권과 관가 등을 대상으로 로비 의혹이 드러나 동부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티켓 예매가 1일 시작됐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개막작 별의 메아리를 포함해 총 34개국 113편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 중 80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티켓 예매는 영화의 전당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상영 시간표 및 상영작 안내는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되는 달빛극장 부문 작품과 중구 동시개최 상영작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